동창회 단톡방을 나가고 싶은 남자. 새벽 2시, 화장실 불빛. 여보, 또 화장실이야? 아내의 잠꼬대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금방 나갈게. 그냥 자. 이강호, 56세는 조용히 화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았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화장실에 숨어서 폰을 보는 56살 가장이라니. 고교 35회 동창회. 박상철, 야들아, 나 이번에 손주 봤다. 사진 3장. 김영수, 축하해. 나도 고시야, 크크. 최진우, 상철이 복 받았네. 우리 중 첫 손주 아냐? 강호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어제는 정태기가 아들 의대 합격 소식을 올렸습니다. 그저께는 민수가 제주도 별장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영우가 회사 상장 기념 뉴스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다들 잘 살고 있었습니다. 강호만 빼고. 아들 준혁이는 30인데 아직 취업을 못했습니다. 딸 수연이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은 부장으로 퇴직해서 지금 재취업 준비 중입니다. 아내는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닙니다. 정택이 아들은 의대인데 내 아들은. 민수는 별장까지 샀는데 나는 아직 아파트 대출금까지 남아있네. 영호는 회사 상장이래. 나는 퇴직금으로 뭘 하지? 강호는 폰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변기에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강호는 이 단톡방을 차라리 나가고 싶었습니다. 동기들과 자신을 비교하니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지만 자동으로 돌아가는 생각의 회로. 사실 비교하는 습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호의 기억은 중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호야, 옆집 성민이는 전교 5등이라던데. 넌 50등이 뭐니?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성민이. 같은 동네에 같은 아파트, 같은 학년, 같은 학원. 어머니들끼리 자주 만나다 보니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비교당했습니다. 성민이가 서울대 들어갔다니 나는 걔네 집이 부러워 죽겠다. 성민이는 대기업 갔는데 너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 어머니의 푸념은 살면서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성민이는 강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강호가 뭘 해도 성민이가 먼저 했고 더 잘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가 비교하지 않아도 강호 스스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이는 과장 됐는데 나는 아직 대리네. 성민이는 강남 아파트 샀는데 나는 경기도 외곽이네. 성민이 아들은 특목고 갔는데 내 아들은 30살 때도 40살 때도 50살이 넘은 지금도 비교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 비교하는 마음은 40년째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호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거실에 나오니 아내 정숙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아내가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강호의 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검색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56세 남성, 우울증 증상, 중년 남성 자존감 회복, 친구가 부러워 자존심 상함. 강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보, 새벽마다 화장실에서 이런 걸 찾아본 거야? 정숙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나한테라도 말하지. 당신이 화장실에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 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아니, 그래도 내 심정도 헤아려 봐. 당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강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창들이 다들 잘 사는 것 같아서. 강호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택이 아들은 의대 갔어. 우리 준혁이는 30인데 아직 취업도 못했잖아. 정숙이 듣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제주도에 별장 샀더라. 우리는 이 아파트 대출도 아직 남았는데. 영호는 회사 상장했대. 나는 부장으로 퇴직해서 지금 백수야. 56살의 백수라니.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창회 단톡방 볼 때마다 갑갑한 마음이 치밀어와. 다들 손주 본다. 아들 성공했다. 돈 벌었다. 나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정숙이 한참을 듣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긴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30년 전부터 그랬잖아. 성민이랑 비교하고, 직장 동료랑 비교하고, 이제는 동창들이랑 비교하고. 그래봤자 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일생을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네. 강호는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면접 봤어. 그래? 어디? 중소기업인데. 아빠가 다니던 데보단 작아. 강호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이야. 게임 회사거든. 게임 회사? 응. 연봉은 적은데 나 게임 좋아하잖아. 재밌을 것 같아. 강호는 한참을 말없이 듣다가 물었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너한테 뭐라고 말했지? 뭐? 취업 얘기할 때 대기업 가라고 했잖아. 친구들은 다 대기업 갔는데 넌 뭐 하냐고. 강호는 순간 손으로 스스로 입을 막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들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아, 미안하다, 준혁아. 아빠, 갑자기 왜 그래? 아빠가 너한테 정말 쓸데없이 비교를 하고 있구나.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게임 회사 좋다. 잘 결정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 강호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어머니에게 들었던 비교의 말들. 그게 자신도 모르게 아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대물림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호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호야? 뒤에서 누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고등학교 동창 박철민이었습니다. 철민아. 오랜만이다. 철민이는 동창회 단톡방에 거의 글을 안 올리는 친구였습니다. 존재감이 없어서 강호도 잘 기억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철민이 물었습니다. 나? 그냥저냥. 너는? 나는 작년에 퇴직하고 지금 편의점 하나 하고 있어. 편의점? 응. 24시간이라 힘들긴 한데 그래도 뭐. 아내랑 둘이 하니까 할만해. 강호는 놀랐습니다. 철민이도 퇴직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안정적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너도 힘들었구나. 철민이 웃었습니다. 단톡방 보면 다들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지? 근데 그거 반만 믿어. 무슨 말이야? SNS에는 자랑거리만 올리잖아. 안 좋은 얘기는 아무도 안 해. 철민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택이 알지? 아들 의대 보낸다고 사교육비로 빚 엄청 졌대. 민수는 별장 샀는데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거의 별거 중이래. 강호는 멈칫했습니다. 진짜? 응. 영호는 회사 상장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수술 받았다더라. 다들 남들한테 말 안 하는 것뿐이야. 강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강호는 남들의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했던 겁니다. 마트 푸드코트에서 커피를 마시며 철민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 힘들었어. 40즈음에. 그때 사업 실패했거든. 치킨집 했다가 망했어. 아내에게 엄청 미안했지. 애들 학비도 못 낼 뻔했고. 그때 동창들 보면 다들 잘 나가는 것 같아서 더 맥이 빠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 철민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 장례식장에서 밤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 내가 사업 실패하고 우울해하는 동안 장인어른 병원에 몇 번이나 갔지? 아내에게 고맙다고 몇 번이나 했지?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남들 부러워하느라 내 옆에 있는 고마운 사람들을 못 본 거야. 강호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비교를 끊으려고 했어. 완전히 못 끊었지만 그래도 의식하면 좀 나아지더라. 그렇구나. 그래도 마음만 가지고 행동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 철민이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매일 아침 3가지씩 써. 수첩에는 감사한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썼어. 감사한 게 없는데 뭘 쓰냐고. 근데 쓰다 보니까 보이더라. 건강한 것, 아내가 옆에 있는 것, 밥 먹을 수 있는 것. 다 당연하고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었어. 철민이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온 강호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장인어른.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인어른은 평생 구멍가게를 하셨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늘 웃는 분이셨습니다. 결혼 즈음에 강호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다른 분들처럼 휴일에 쉬지도 못하시고. 장인어른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지. 근데 비교하면 끝이 없어. 나보다 편하게 잘 사는 사람은 항상 있어. 그럼 어떻게 하세요? 나는 그냥 오늘 잘 지냈는지만 생각해. 별 사고 없었는지, 손님에게 섭섭하게 한 일은 없었는지, 내일은 어떤 물건을 들여놓을지 그것만 생각해. 별일 없이 하루 잘 보냈으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더 잘 살아야지. 그런데 56살이 된 지금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장인어른은 부자가 아니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반면에 강호는 장인어른보다 훨씬 잘 살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강호는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기준을 두었고 장인어른은 자신이 할 일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택배가 왔습니다. 딸 수연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수연이는 부산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해서 강호는 속으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택배를 열어보니 책 한 권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빠에게. 아빠, 요즘 많이 힘드시죠?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빠가 동창들이랑 비교해서 우울하다고. 저도 비교 많이 해요. 친구들은 결혼하고 애 낳고 집 사고. 저만 뒤처진 것 같을 때 많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책을 읽었어요. 원불교 경전인데 한 구절이 마음에 남아서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니라. 대종경 요음품 20.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어요. 만족하면 발전이 없는 거 아닌가? 근데 다르더라고요.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인정해야 다음 발걸음을 뗄 수 있대요. 자기 자리를 부정하면 어디로도 못 간대요. 아빠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저랑 오빠 키워주시고, 엄마 곁에 계시고, 건강하시잖아요. 그거면 됐죠. 동기 친구들이 뭘 했든, 그건 그 사람들 인생이에요. 아빠 인생은 아빠 거예요.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힘들 때 읽으면 도움이 돼요. 사랑해요, 아빠. 수연 올림. 강호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책 제목은 원불교 전서였습니다. 강호는 책을 펼쳤습니다. 새벽 5시입니다. 강호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 대신 원불교 전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책갈피를 끼워둔 부분을 읽었습니다.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니라. 대종경 요음품 20. 분수에 편안한 사람. 강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분수에 불편했습니다. 늘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성민이보다, 동료보다, 동창들보다 늘 뒤처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인정하라. 강호는 중얼거렸습니다. 56살 퇴직, 재취업 준비 중. 아들은 아직 취업 전, 딸은 결혼 생각 없음. 아파트 대출금 남음. 이게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부정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정택이 아들이 의대 간다고 강호 아들이 의대 가는 것도 아니고 민수가 별장 샀다고 강호 집에 별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교는 사실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신을 괴롭힐 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강호는 아침 식사 후 아내와 산책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근처 공원으로 가니 아침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걸으면서 강호가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책 보내줬어. 알아. 나한테도 연락 왔어. 거기 이런 말이 있더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서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래. 정숙이 웃었습니다. 좋은 말이네. 나 평생 만족 못하고 살았어. 뭘 해도 부족하다고 느꼈어. 남들이 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았고. 정숙이 강호의 팔짱을 꼈습니다. 근데 있잖아. 나는 사실 남들만큼 뭘 이루고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 뭐? 친구들 남편 보면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출세한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부러웠던 적은 없어. 강호가 멈춰 섰습니다. 왜? 당신은 매일 저녁에 집에 잘 들어오고, 주말에는 같이 있고, 아픈 데 없이 내 말도 잘 들어주잖아. 그거면 됐어. 강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동창들 부러워하느라 이렇게 든든한 당신이 안 보였어. 미안해. 정숙이 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보이면 됐지. 그날 저녁 강호는 오랜만에 동창회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고교 35회 동창회. 최진우 야들아. 이번 주말 모임 어디서 할까? 김영수. 영혼의 회사 근처 좋지 않나? 박상철. 크크 영호한테 한턱 내라 그래. 예전 같으면 이 메시지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강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강호, 야들아, 나 요즘 힘들었어. 퇴직하고 재취업 안 되니까 겁나더라.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최진우, 에이, 강호야.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야. 박상철, 나도. 손주 봤다고 좋아했는데 아들이 감염 조심해야 한다고 아직 근처에도 못 오게 한다. 김영수, 크크, 다들 힘든 고비가 있지. 강호는 웃었습니다. 다들 살면서 힘든 과정이 있는 것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SNS에는 좋은 것만 올리니 모두가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책을 더 읽다가 강호는 또 다른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10분의 6만 맞아도 감사하라. 대종경 인도품 29. 60%. 강호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몇 퍼센트쯤 맞았을까? 정택이나 민수, 영호 기준으로 보면 40%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강호 자신의 기준으로 보면 건강하다. 30년 넘게 같이 산 아내가 있다. 자식 둘 다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성장했다. 자기 집이 있다. 웬만큼 먹고 살 정도의 퇴직금이 있다. 이미 60%를 훨씬 넘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부족한 쪽만 봤을 뿐이었습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철민이 말이 맞았습니다. 감사한 것을 찾으면 보이기 시작한다고. 강호는 아들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다. 게임 회사 면접 결과 나왔어?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아빠. 합격했어요. 강호는 웃었습니다. 축하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게 돼서 기쁘다. 아빠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더 기뻐요. 고마워요. 아빠가 미안해. 예전에 비교 많이 해서. 앞으로 안 그럴게.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 이해해요. 할머니가 매번 비교하시니 아빠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강호는 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들에게 상처를 줬는데 아들은 오히려 자신을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준혁아. 강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강호는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 정숙이 옆에 있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서서 아파트 단지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강호가 물었습니다. 여보, 저 불빛들 보여? 저기 사는 사람들, 저마다 사정이 있겠지. 저 중에 나처럼 새벽에 못 자는 사람도 있을 거야. 남 부러워하면서. 정숙이 웃었습니다. 아마 많을걸. 강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나는 이제 안 그러려고. 남이랑 비교하는 거. 정말 응. 완전히 못 끊겠지만. 그래도 노력해 볼게.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다음 날 아침. 강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새벽 2시에 깨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숨어서 폰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강호는 생각했습니다. 정택이 아들이 의대 간 것은 정택이네 인생입니다. 영호가 회사 상장한 것은 영호네 인생입니다. 그리고 강호의 인생은 강호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비교하는 마음이 혹시 스멀스멀 올라오면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뭐지?
60%쯤 맞은 것들은 뭐지? 내 옆에 누가 있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는 것. 그것이 마음이 편해지는 첫걸음입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제일 부귀한 사람으로의 미소를 띠고 감사 속의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공부 대종경 같이 해요.